최근 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요. 소득 증빙이 어렵고 거래 실적이 저조한 전업주부나 청년층, 고령층, 신규 창업자와 같은 분들이 계좌를 새로 만들 때 통장 인출 가능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체 한도를 높이려면 복잡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해 많은 불편을 겪으셨을 텐데요. 5월부터 새로 바뀌는 은행 업무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별거 있겠어. 몰라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모르면 크게 손해보실 수 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5월부터 은행 업무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가끔 급하게 ATM에서 돈을 출금하려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얼마 전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100만 원을 찾으려고 ATM을 찾았다가 기분이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내 통장에 있는 내 돈을 찾는데 하루에 30만 원밖에 찾지 못하게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듯 싶은데요. 요즘은 예전만큼 은행 창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은행 업무를 보시려고 순번표를 뽑고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은행을 이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계좌를 처음 만들려고 갔더니 예상치 못한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어렵게 계좌를 만들었지만 일일 출금 한도 또는 이체 한도가 너무 적어서 불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것이 바뀐다고 합니다. 5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금융권의 제도들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계좌 한도 상향.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50만 원 정도를 이체하려고 보니 한도에 걸려 정말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요. 정확하게는 오는 5월 2일부터 이 한도가 모두 바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문제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도 제한 계좌는 새로 발급받은 입출금 통장의 경우 하루에 30만 원까지밖에 이체할 수 없는 그야말로 내 돈이 통장에 있어도 출금액에 제한을 받는 계좌를 말합니다. 2016년 보이스피싱 범죄 및 대포통장 등으로 인한 무분별한 발급을 제한하고자 이런 이체 한도의 막힘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금융권에서 입출금 통장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제했으며 신규 개설과 동시에 한도 제한 계좌가 생성되도록 했었습니다. 이 한도 제한을 풀고 일반 계좌로 전환하려면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고용계약서 등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서류들을 제출하고 은행에서 정상계좌로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거래 실적을 충족하셔야 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금융거래 한도 제한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들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도 해제를 위해서 과도한 증빙서류 요구나 최소 3개월에서 12개월의 거래 실적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전업주부나 청년층, 고령층, 신규 창업자와 같이 소득 증빙이 어려울 수 있거나 거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 취약계층이 불편함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전업주부였던 김 씨는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이체받아 생활해 오던 중 여유자금을 좀 관리해볼까 싶어서 기존의 생활비 계좌 이외의 신규 계좌를 개설했는데요. 신규로 개설한 계좌에서 50만 원을 이체하려고 보니 1회 이체 한도 30만 원에 걸려 이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거래 은행을 찾아가 문의했지만 전업주부라 본인 소득 증빙이 불가하고 계좌 개설 목적도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한도 해제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1회 이체 한도는 온라인과 ATM기로 30만 원, 영업점 창구에서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한도가 5월부터 영업점 창구에서는 1일 300만 원까지, ATM 인출이나 ATM 이체할 때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온라인 거래도 1일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전산구축 관련 문제로 5월 10일 내외로 한도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상반기 내로 한도 계좌 이체와 출금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하니 평소에 은행 창구나 ATM에서 현금 출금이나 이체를 자주 사용하셨던 분들은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셨다가 불편함 없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에 문의를 하셔서 언제부터 가능한지를 미리 알고 사용하시는 데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일일 출금 한도가 상향되더라도 여전히 출금 한도가 제한된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고 잦은 거래를 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한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오픈뱅킹 서비스.
여기서 오픈뱅킹이란 고객이 여러 금융회사의 앱을 각각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만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송금 결제 등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공동 결제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보통 고객들이 거래하는 모든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앱을 각각 깔고 사용하려면 다소 귀찮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거래하는 여러 곳 중 하나인 한 은행의 앱만 깔면 여러 금융권의 업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것은 2019년 10월 시범 운영이 시작돼 현재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프라인 상에서는 주거래 은행이 없으면 은행 업무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 근처에 주거래 은행이 없다면 먼 곳에 있는 주거래 은행을 따로 방문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다른 은행의 오프라인 창구에서도 오픈뱅킹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하는데 국민은행이 집 근처에 없다면 가까운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등 다른 금융사를 방문해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이용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을 올해 안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이르면 올 연말부터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세 번째,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고령자 등의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모든 금융거래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개최된 제7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모든 금융회사의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의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에 차단해 둘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죠.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돼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금융회사는 본인 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SNS 등으로 알립니다. 이후 금융회사는 대출이나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신청이 들어오면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고 차단 정보가 등록돼 있을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거래 신청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됩니다. 안심차단 해제를 원할 경우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든 방문해서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 신청과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 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5월부터 바뀌는 은행 업무와 관련한 내용 알기 쉽게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로 다음에도 찾아오겠습니다. 노인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그날까지 시니어톡톡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니어톡톡과 함께해 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